안녕하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두운 밤이 내려앉으면 이상한 소리들이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못한 영혼들, 과거에 묻힌 비밀들, 그리고 저편 세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전설에서부터 실제 이야기까지 우리는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탐험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밤의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여러분을 내려시키고 잠들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밤의 울음소리가 이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세요입니다. 공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재밌는 단편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의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는 내내 너무 몰입되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학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윤학 진짜 귀찮아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대로 내 인생은 귀찮았다. 살아갈 이유도 없이 귀찮은 것이 아니다.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귀찮아다. 이렇게 추잡하게 사는 이 그냥 죽으면 좋을 것을. 오늘 하루도 살겠다고 달버둥이다. 윤학 한숨을 쉬며 식탁을 닦고 있자니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잔뜩 긴장한 채 몸을 돌리며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그마녀 인사를 받고는 내가 닦고 있던 테이블을 쓱 바라고 왔다. 검사를 하듯 손가락으로 슬쩍 쓸어보는 걸 숨죽이고 지켜보던 나는 아버지가 다시금 큰 소리를 내며 식탁에 앉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학, 내일 내 순간순간이 이런 진짠이 연속이었다. 밥은 내다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윤학, 난 다급히 미리 준비해둔 아침 식사를 꺼내놓았다. 밥은 고슬하게, 계란은 노른자까지 푹 익혀서 국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김치는 2종류 이상, 생선보다는 고기 위주로. 난 머릿속으로 아버지 취향을 되새기며 다시금 확인하고 한 발 떨어져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입 두 입,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려나 싶은 그 순간. 윤학, 이 새끼가 이거 정신 못 차리냐? 윤학, 억하는 순간 내 얼굴로 국그릇이 날아들었다. 이딴 흙냄새 나는 구정물은 너나 처먹어 죄송합니다. 악한 머리를 감쌀 새도 없이 바닥에 엎어진 국그릇을 치웠다. 윤학, 그나나 적당히 시켜놓은 덕에 화상을 입지는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열심히 바닥을 닦는 동안 아버지의 말이 이어졌다. 제 할 일은 못하면 그건 사람 새끼다 아니야. 저 마당 있는 닭새끼, 개새끼만도 못한 거라고. 짐승 새끼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버지는 거칠게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윤학, 사람 노릇할 때까지 그냥 제맛듯이 맞는 거야. 윤학, 이후로 끔찍한 고통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학 되는 대로 싹싹 기면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따위의 말을 한 것 같지만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매질이 멈췄구나 싶을 뿐이었다. 며칠 내로 너의 엄마가 올라올 거다. 그 전까지 집 정리 싹 해놓고 진기야. 이불도 전부 꺼내서 빨고 먼지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쫄쫄 굶길 테니 그리 알아.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는 내 모습이 너무 귀찮아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윤학, 새벽녘이 되어서야 온몸이 녹초가 된 채 쓰러지듯 내 방침대에서 터졌다. 내일은 내 맞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다시금 귀찮음이 몰려왔지만 그런 와중에도 속절없이 잠이 쏟아진다. 윤학, 눈을 감으니 조금씩 몽롱해지며
몸이 퉁 뜨는 느낌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TV를 켜놓고 잠들었는지 넉넉하게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 가만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얼핏 잠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얻어맞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바람에 눈이 떠졌다. 그리고 여전히 들려오는 TV 소리, 가녀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니, 혹시 TV 소리가 아니라 환청 같은 것일까? 누나, 멍한 상태에서 귀를 기울여 봤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애절한 그 목소리에 울컥하며 눈물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이 있다. 아버지에게 뇌를 맞으며 짐승 취급을 받는 동안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하기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한참이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반안의 달빛이 비치자 천장에 어떤 형체가 아른아른 떠오르는 게 보였다. 저것 또는 상상이 있다. 아니, 뭐든 상관없었다. 이 귀찮음을 위로해주기만 한다면 난 그 형체를 잡으려는데 손을 뻗었다. 그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다시금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날 머릿속으로 리더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확신을 할 수 있었다. 그날 내가 미치지 않았다면, 내가 정신 나가서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니라면 이 목소리는 진짜다. 좋아할 수 없는 형체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 사실은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론 말 못할 미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난 다시금 간절하게 중얼거렸다. 사랑이여, 저도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줘요. 절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저 사랑해주세요. 음악 역시나 머릿속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사랑해요. 아주 많이. 음악이 밤새 속삭이다 어느 순간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아침 6시가 되자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달짜가 하듯 잠이 깼다. 자칫 늦잠이라도 잤다가 나머지에게 죽도록 걷어맞을 테니 본능적으로 깨어난 것이다. 피곤한에 눈을 기릴 새도 없이 조용히 깨어나다 식사 준비를 하고 구석구석 닦아내기 시작했다. 여지없이 아버지가 일어났고 긴장한 채 아침을 맞았으며 숟가락이 더럽다며 발길질을 다녔다. 그날 우습게도 어제만큼의 귀참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밤새 마흔의 위안을 받아서였을까.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대청소까지 전부 마친 뒤 저녁 무렵 내 방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지난밤 있었던 일을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본 형체 그리고 목소리, 그건 대체 뭐였을까. 조용히 단을 둘러보았다. 그날 새하얀 바닥에 뭔가 어두운 형체가 뭉쳐있는 게 보이는 그 순간, 사랑해요. 다시금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난 엎어지듯 바닥에 엎드려 그 형체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촉감은 없었지만 무언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 이제 확신할 수 있다. 난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이 형체는 날 사랑하고 있다. 정말 절 사랑해요. 정말로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또 고맙고 또 사랑해요. 어멍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동안 울고 나자 머릿속이 차가워졌다. 흐릿한 형체와 목소리,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다. 음악, 귀신. 음악,
지분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 내게 고백을 했다. 그낙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고 이 현실이 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다. 연애는커녕 감히 친구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내게 살아나는 귀신이 생겼다. 그낙 귀신이라면 아버지가 떼앗지도 단위하지도 못한다. 내 방에서 언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도 정신 들고 괴로우면 그때 진짜 용기를 내어 죽으면 된다. 이제는 죽을 용기가 생겼다. 그녀가 날 사랑해주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낙 바닥에 누워 셔츠가 있는 곳을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잠을 참했다. 다시 찾아온 아침이 무섭고 힘들지 않았다. 내겐 그녀가 있었으니까.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조금만 집중하면 다니아는 다른 곳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냉장고 앞이나 창가, 하얀 커튼 앞에서 그녀는 나를 따라오듯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낙 끄덕에 진전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식사를 준비했으며 정말 오랜만에 내를 맞지 않고 넘어봤다. 그녀가 내게 힘을 주고 있다. 용기를 주고 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제야 좀 쓸만해졌네. 너희 엄마 데려올 테니깐 그때도 지금처럼 잘해야. 너희 엄마 계란말이 좋아한다니깐 해놓고. 그낙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그녀를 찾았다. 그낙 고개를 돌릴 것도 없이 검은 구름처럼 몽실하게 튀어나 있는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사랑해요. 수줍게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내가 다가가는 것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왜 그래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그나 그 다망에서 손을 뻗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니, 조금 이상하다. 검은 형체, 적은 나만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나 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왼쪽 눈을 감아보았다. 그녀가 사라졌다. 이번엔 오른쪽 눈을 감아보았다. 다시 그녀가 나타났다. 그제서야 조금 어색하게 움직이던 그녀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저 눈에 맺힌 현상, 처음부터 그녀 따윈 없었다. 그저 피로와 스트레스로 생긴 지문진이었을 뿐 그런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문을 열고 아버지가 돌아왔다. 자네 어머니다. 인사드려. 아버지는 나보다 고작 2~3살 정도만을 법한 예쁜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여자는 공포에 질려 보였고 피로에 절어 보였고 또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았다. 사랑해요. 아내가 될게요. 누나 익숙한 목소리에 난 절망감마저 느끼며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분명히 이 사람도 며칠간 지하에 갇혀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아버지에게 세뇌당했겠지. 넌 내 아내야. 날 사랑해야겠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거야. 뭐라고 그래? 날 사랑해야 돼. 그낙 넉 달 전 내가 잡혀와서 아들이라고 세뇌당했던 것처럼 세상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인사를 하니까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혼나고 싶어? 난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낙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인사드려요. 어색한 인사에도 어머니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누낙 타란이요. 사랑할게요. 제발 진심으로 당신 아내가 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내 동생은 좀 나중에 데려올 거다. 경찰들 좀 조용해지면 찾아다야지. 당분간 엄마 잘 챙겨. 짐승 새끼 마냥 멍청하게 그러지 말고 당신이 공유한 글은 정말 인상적이고 감정이 통도해요.
이야기는 긴장감과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주인공의 고통과 절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방식은 매우 깊이 있고 가족과 주군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에서 끔찍한 가족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강렬합니다. 또한 주인공이 유령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과정과 그 유령이 겪었던 고통은 이야기를 더욱 신기롭고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내용 개발이나 글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보아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